자, 그림 가는 수평면에 정지해 있는 질량이 각각 m, 2m인 자, 공 A, B를 민수, 철수가 각각 발로 차고 있다. 자, 일단 공의 운동량, A, B의 운동량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려주네요. 자, 보니까 A공은 철수가 찬 A공은 0에서 T1초 딱 지났을 때 이제 힘을 안 받지. 운동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 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만 철수로부터 충격을 받고 있다 이 소리고. 자, B공은 민수로부터 0에서 T2초가 좀 더 많은 시간 동안 충격을 받죠. 근데 결국은 두 공 모두 운동량이 0에서 운동량 P 찍네.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델타 P가 P로 똑같다 이거지. 자, 그러면 같은 운동량 그 변화량, 충격량을 받았을 때 시간을 적게 받은 쪽이 평균적으로는 힘을 많이 받는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앞에서 배웠다 맞지? 그런 거 이제 써먹겠다 이거지. 기니디 보면 기억. 0부터 T1까지 공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항상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대신 구하면 된다 이거지. A가 B보다 크다. 자, A는 T1까지만 보라 했으니까 T1 쪽까지만 보면 A는 이만큼 운동량이 변했고 B는 요만큼 변했다 맞지? 그러면 A가 B보다는 더 많이 변했다 맞죠? 니은 T2일 때 공의 속력은 자 T2일 때는 뭐가 두 공이 뭐가 같냐면 운동량 P 둘 다 찍었어요. 이제 T2까지 가면 자 그러면 운동량이 서로 같은데 속력을 물었으니까 질량을 비교해야지. 자 질량은 A보다 B가 두 배 더 크다 맞지? 그러면 질량이 더 큰데 질량과 속도의 곱을 했을 때 서로 같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운동량이 같다 했으니까 속력은 반대로 A가 B보다 두 배 더 빠르다. 그래서 맞고 디귿 0부터 T1까지 A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평균이 물어보네. 그러면 0부터 T1까지는 T1초 동안 A가 운동량 P만큼 증가했고 0부터 T2초까지도 T2초 동안 B가 운동량 P만큼 증가했으니까 요게 얘들이 받은 각각 평균입니다. 맞지? 그러면 T1보다는 T2가 더 긴 시간이니까 시간을 길게 받으면 힘은 작아진다. 그래서 B보다 A가 더 작다 했으니까 얘는 틀렸다. 그래서 답은 기니. 그림가에서 수평면 위에 A 물체 올려놓고 도로를 통해서 B 물체 매달고 자 B가 질량이 안 적혀 있는데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니까 A의 운동량 시간 그래프 자 일단 그래프 자체가 PT 그래프니까 기울기 찾읍시다. PT 그래프에서 기울기의 의미는 그 물체가 받는 알짜 힘의 의미. 자 그러면 지금 기울기가 3초 만에 60 증가했으니까 기울기는 플러스 20. 그러면 플러스 20N. 요게 A 물체가 받는 알짜 힘. 자 그러면 A 물체는 오른쪽으로 알짜 힘을 20N 받아야 되는데 어차피 A가 받는 힘은 장력분이다 맞지? 그러면 장력이 우리가 20N이다 하는 거 알 수가 있고 자, 이 물체가 받는 알짜 힘이 20이니까 질량이 4kg이면 A 물체의 가속도는 5m/s 제곱이구나. 자, 그러면 A, B가 함께 매달려서 이렇게 이제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그때 가속도가 5라는 소리니까 B의 질량을 M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전체 힘, 전체 질량 나눴을 때 그때 가속도가 뭐 돼야 돼요? 5m/s 제곱 돼야 한다 이거지. 그래갖고 G는 10이잖아. 10 넣어주면 석석석 해서 M은 4kg. 자 그러면 기니디 보면 질량 2kg 했으니까 틀렸고 자 3초일 때 A의 속력은 20m/s이다. 자 3초일 때 운동량을 그냥 아는데 바로 가지 뭐. 자 3초일 때 A의 운동량이 80이야. 그러면 질량 곱하기 속도의 결과가 80이라는 소리니까 질량이 4죠. 그럼 속력은 20m/s 맞고 디귿 A의 가속도의 크기는 둘 다 5m/s 제곱이지 맞다. 그래서 답은 니디. 페이지부터는 이제 충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자 결국 우리가 앞에서 배운 운동량과 충격량 자 어떤 물체가 받은 충격량 요걸 엄밀히 따지고 보면 시그마 F 그 물체가 받는 알짜 힘으로 구해준 충격량은 그 물체의 어떤 변화로 이어진다.
운동량의 변화로 이어진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일단은 세상에 그 수평면 위에 입자가 두 개뿐이다. 자, A, B 두 물체가 이제 서로 충돌할 거예요. 자, 충돌을 하기 위한 조건이 A가 왼쪽에서 따라잡아야 되니까 A의 속도 크기 V1이 B의 속도 크기 V2보다는 커야 충돌이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나겠지. 자, 요 조건은 이제 성립을 하고, 자, 이제 충돌을 했다고 칩시다. 자, 충돌은 지금 두 물체 간의 충돌이기 때문에 두 물체가 서로 충돌할 때 A가 뒤에서 B를 밀고 F로. 자, 밀면 작용 반작용 반대 방향으로 밀리겠죠. 뭐 마이너스 방향으로 해서 F만큼 힘을 받겠다. 결국 중량은 크기가 똑같다. 그렇죠. 그러면 작용 반작용 힘을 주고받고 우리가 요 힘에다가 어떤 물체가 받는 힘에 그 물체가 힘을 몇 초 동안 받았는지 시간을 곱하면 충격량이라고 했는데 충돌 시간이 다를 이유가 전혀 없다 맞죠? 자, 매 순간 A랑 B는 서로 작용 반작용 관계인 힘을 주고받을 거고 그 힘을 주고받는 시간 즉 충돌 시간이 A가 T초면 A랑 B가 충돌했기 때문에 B도 반드시 T초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지. 아, 그러면 B는 플러스 방향으로 F라는 힘을 T초 동안 받아서 충격을 받는 거고 A는 마이너스 F 똑같은 크기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T초 동안 받아서 충격을 받는 거기 때문에 A가 받는 충격량을 I1, B가 받는 충격량을 I2로 간다면 둘의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충격을 받는 방향이 반대일 뿐이지 충격량의 크기는 서로 같을 수밖에 없다 이거지. 자, 그러면 충격량이 지금은 A, B가 다른 물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잖아.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이게 전부고 이게 곧 합력이다 맞지? 그러면 A가 B에게, B가 A에게 준 이런 충격량으로 인해서 두 물체는 운동량이 변하겠네. 자, 그러면 A가 원래 운동량이 P1이었다고 하고 B가 원래 운동량이 P2였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A는 충돌하고 나서 P1의 운동량을 오른쪽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왼쪽으로 충격을 받았다 맞지? 그 충격이 I라고 해보자. 그러면 I만큼 충격을 받은 만큼 운동량이 변한다 이거잖아. 자, 마찬가지 B도 원래 운동량이 P2였는데 충격량을 플러스 방향으로 A로부터 받아서 I를 더 받아서 운동량이 I만큼 증가했다. 자, 그러면 결국 충돌 전의 운동량은 P1과 P2의 합이었는데 두 물체가 주고받는 충격량이 같기 때문에 P1-I, P2-I가 P2 플러스 I가 돼도 전체 운동량의 합은 여전히 P1 플러스 P2다. 요게 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물체의 운동량이 충돌 전후로 바뀌지 않고 보존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충돌 전과 충돌 후에 그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이 보존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운동량의 변화량 이게 충격량이지 P1과 P2가 크기 갖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더하면 0이다. 그래서 충돌 전에 운동량의 합 M1V1, M2V2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 M1V1 M2V2 는 같다 이거죠. 야,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을 보통 어디에서 주로 많이 이제 이용을 하냐? 요렇게 이제 운동량 합이 보존된다. 여기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이고 요 위에서 결국은 1번 물체와 2번 물체 두 물체가 서로 겪는 운동량의 변화량의 합이 0이다. 하나가 플러스 I 충격량을 받았다면 마이너스 반대 다른 물체는 마이너스 I라는 충격량을 받을 거니까 자,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으로 이어지고 자, A 물체는 질량이 M1이었잖아. 자, M1이 처음에는 V1인데 나중에는 V1 다시 속력이 됐으니까 V1 다시 마이너스 V1 요게 얘 속도 변화량이다 맞지? 자, 그러면 질량과 속도의 변화량을 곱하면 걔가 겪은 운동량의 변화량 곧 충격량이 될 거니까 B도 마찬가지 V2 다시 마이너스 V2 자, 그러면 질량과 그 물체가 충돌 전후로 겪은 속도 변화량 곱은 서로 크기가 같아야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량인 곱이 두 물체가 서로 같아야 되니까 얘가 동일하려면 크기만 따지는 거야.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겠지. 질량과 속도 변화량은 충돌 전과 충돌 후에 겪는 요 두 개는 역수비다. 역수관계다 이거죠. 자, 밑에 이제 개념 확인 보면서 이제 예를 좀 들어보자. 자, 보면 A가 1kg이고 B가 3kg이에요.
충돌 전의 모습이 서로 마주보고 오면서 5m/s, 3m/s로 이렇게 마주보고 오고 있다 알겠지? 자, 근데 충돌하고 나니까 충돌한 후에 A의 속도를 줬어. 자, A는 왼쪽으로 2m/s가 되었다 이거죠. 자, 그러면 A가 운동량의 변화량을 얼마나 겪었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거 아니야. A는 1kg 오른쪽으로 1kg이 5m/s로 가고 있었는데 왼쪽으로 1kg이 2m/s로 가게 됐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은 플러스 5에서 마이너스 2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7 변했다. 자, 근데 결국 운동량의 변화량 지금 구한 마이너스 7은 A가 질량이 변한 게 아니니까 A는 1kg이고 속도 변화량 속도가 플러스 5에서 마이너스 2가 됐으니까 속도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7. 이렇게 해서 A의 운동량 변화량은 7, 마이너스 7 계산한다 맞죠? 자, 그러면 충돌 전후로 두 물체가 주고받는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이기 때문에 충격량을 똑같이 주고받는다 했어. 다시 좀 쉽게 얘기하면 운동량을 똑같이 넘겨준다 이 소리야. 자, A가 뒤에서 B를 바꿨기 때문에 A가 운동량의 변화를 마이너스 7 겪었다면 B는 반드시 운동량 변화를 플러스 7 충격량을 주고받아야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 B가 운동량을 플러스 7 겪게 될 거니까 B는 운동량이 원래 마이너스 9였는데 7만큼 더 증가해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 A의 속도는 3분의 2m/s로 3kg으로 3분의 2m/s로 왼쪽으로 간다 이렇게 된다 이거지. 자, 근데 요거를 이제 결국 요 플러스 7이라는 의미도 B가 질량이 3kg이기 때문에 B가 질량이 3이면 3분의 7만큼 속도가 변하게 된다 이거죠. 자, 질량과 속도 변화량의 곱이 서로 같기 때문에 이 질량이 A가 1kg이고 B가 3kg인 모습에서 바로 충돌 전후로 겪게 되는 두 물체의 속도 변화량 B는 3대 7이다 하는 걸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 A가 얼마 변했는데 B는 속도가 얼마 변한다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A가 5m/s에서 마이너스 2m/s가 되었어. 그러면 A는 속도가 마이너스 7 변했구나. 자, 그럼 B는 어떻게 변할까 속도가? 자, 근데 질량을 비교해 보니까 A가 질량이 1kg이고 B가 질량이 3kg이네. B가 질량이 3배 더 크니까 속도는 반대로 3분의 1만 A랑 비교했을 때 변해야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량인 운동량 변화량이 서로 같을 수 있다 이거지. 그럼 B는 3분의 7이라는 속도가 변할 거고 얘가 B가 충격을 받는 방향은 플러스 방향이니까 플러스 3분의 7m/s만큼 변할 거다. 그러면 B의 원래 속도가 마이너스 3m/s였으니까 요만큼 변하면 뒤집어지진 않고 마이너스 3분의 2m/s 충돌 후에 갈 거다 이거죠. 오케이. 밑에도 보면 속도 변화량으로 질량의 비를 유추해 보는 거예요. 자, A가 속도가 플러스 5V에서 충돌 후에 마이너스 V가 됐어. 그러면 A가 속도가 얼마나 변했니? 마이너스 6V 변했다 이거지. 자, B는 마이너스 4V에서 플러스 8V가 됐어요. 그러면 B는 속도가 얼마나 변했니? 충돌 전후에 플러스 12V 변했다 이거지. 자, 이 속도 변화량이 지금 크기를 따져보니까 몇 대 몇이냐? 1대 2다 이거지. 자, 그러면 여기에 MA, A의 질량과 여기에 MB, B의 질량 곱하면 방향은 반대겠지만 크기는 서로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질량의 B는 속도 변화량 B와 반대로 2대 1이겠구나. 그래서 AB 질량 B는 2대 1이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뒤에서 계속 그렇게 할 거야. 속도 변화량의 B와 질량의 B는 역수관계다. 여기도 보니까 이제 A가 질량이 3m이고 B가 질량이 m. 자, 질량은 3대 1이다. 잘 줬어요. 자, 그리고 이제 충돌 전의 모습이 A가 V0로 오른쪽 플러스 V0로 B는 정지 상태. 자, 충돌 후의 모습이 하나도 없어서 조건이 하나 필요한데 충돌 후 속력이 B가 A의 2배다.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고 표현했으니까 B가 A 2배면 A는 V 됐고 B는 2V가 됐다고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충돌 후 충돌 전과 그 운동량의 합이 보존된다. 요거를 이제 속도 변화량과 질량의 역수 관계다. 요걸 이용해서 다시 한번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 A가 속도가 얼마나 변했니? 자, 일단 A가 뒤에서 충돌을 하면 V0에서 V가 됐잖아. 그러면 누가 더 속력이 크겠노?
뒤에서 박았으니까 A가 속력이 줄었겠지. 그럼 V0가 딱 클 거니까 V0에서 V를 빼면 요게 A가 겪은 속도 변화량이다 이거지. 자, 마찬가지로 B는 속도가 얼마나 변했니? B는 어차피 처음에 정지였으니까 2V가 모두 속도가 변한 거다 이거죠. 자, 그러면 A의 속도 변화량에 A의 질량, B의 속도 변화량에 B의 질량을 곱하면 이의 크기는 서로 같아야 되거든. 방향은 반대겠지만. 자, 그래서 운동량을 주고받으면서 운동량 변화량은 서로 같아야 된다. 요걸 이용해서 그럼 질량 자체가 3대 1이니까 속도 변화량은 몇 대 몇이다? 1대 3이다. 이렇게 이용해 보자 이거지. 그럼 V0 마이너스 V가 1이니까 여기에 3을 곱하면 요게 2V랑 같아야 되는구나. 오케이. 그러면 다다닥 하면 V는 5분의 3V0. 그럼 충돌 후에 A의 속력이 5분의 3V0고 B의 속력이 5분의 6V0구나. 자, 마지막 묻는 게 이제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 자, 작용 반작용이야 항상. 그러면 A가 B로부터 받은 걸 물어보면 B가 A로부터 받은 걸 물어봐도 차이가 없다 이거지. 크기를 따질 때는 방향은 반대겠고. 자, 일단 뭐 A가 B로부터 받은 게 뭐 구하기 어려운 게 아니니까 구해 봅시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지금 두 물체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 운동량 변화량은 A는 원래 3mv0였는데 충돌하고 나서 운동량이 5분의 3v0 됐으니까 5분의 9mv0 플러스 됐네요. 그러면 5분의 15에서 5분의 9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5분의 6mv0만큼 운동량의 변화량이자 충격량을 겪었다. 그러면 크기 물었으니까 답은 5분의 6mv0 이렇게 해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밑에도 자, 일단 A, B 질량이 각각 2m이랑 3m이고 A가 VA에서 2분의 VA 이렇게 속도가 변했으니까 A의 속도 변화량은 2분의 1 VA만큼 감소했겠네. 그 다음에 B는 충돌 전후로 VB에서 2VB가 됐으니까 플러스 VB 증가했네요. 자, 그러면 요거 두 개가 속도의 크기, 변화량의 크기다 맞지? 자, 그럼 충돌 전후로 겪는 속도의 변화량은 각각의 물체의 질량과 곱해서 같아야 되기 때문에 질량 역수비. 질량이 2대 3이니까 반대로 역수비니까 3대 2대 한다 이거지. 그러면 2분의 1 VA가 3대 2로 만족해야 되니까 여기에 3분의 1을 곱하면 B의 속도 변화량인 VB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정리하면 VA는 3VB다. VB분의 VA 구하라 했으니까 답은 3이다. 오케이. 자, 밑에도 충돌 후 질량이 1대 5 줬고 충돌 후 A와 B의 운동량의 크기가 1대 3일 때 B의 충돌 후 속력을 V라고 한다면 A의 속도의 크기와 방향을. 자, 일단은 충돌 후에 운동량의 크기가 1대 3이 돼야 돼. 자, 충돌 후에 운동량의 크기는 각각의 물체의 질량과 속도의 곱이다 맞지? 자, 근데 질량이 이미 몇 대 몇이에요? 5대 1, 1대 5다 그치? 자, 질량이 1대 5인데 여기에 충돌 후에 속도를 곱했더니 뭐 VA 다시 VB 다시는 이제 충돌 후란 뜻이고 속력을 곱했더니 얘들의 운동량의 B가 1대 3이 되는데 그러면 일단은 속도를 맞춰보면 속도가 5대 1이면 같으니까 속도가 5대 3이구나. 그러면 곱해서 운동량이 1대 3 될 수 있겠네. 그러면 충돌 후에 A의 속력과 B의 속력의 B가 5대 3이 된다 이거죠. 자, 근데 이제 B는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뒤에서 A가 박으면 충돌 후에 B가 반드시 오른쪽으로 가야 되죠. 오른쪽 충격을 받았으니까. 자, 근데 B는 충돌하고 나서 여전히 그 방향으로 운동을 할 수도 있지만 충돌하고 B와 반대 방향으로 운동을 할 수도 있잖아.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좀 생각을 해볼 텐데 충돌 후에 속력이 5대 3이면 A가 더 빠르다는 소리다 맞지?
자, 근데 충돌 후에도 A가 B보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A가 더 빠를 수는 없다 이거지. 자, 충돌은 우리가 요 물체들은 크기를 굳이 논하진 않을 거야. 그러면 충돌이란 거는 두 물체가 점이라면 서로 만났다는 소리죠. 자, 만나고 나서 뒤에 물체와 앞에 물체의 속도를 비교해 보니까 뒤에 물체가 더 빠르다는 거는 사실 지나간다 관통이라는 소리잖아. 뭐 총알이 이제 나무 토막을 충돌했지만 지나가서 관통해서 더 빠르게 지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자, 근데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다루는 물리에서 다루는 1차원 충돌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이거지. 그럼 관통을 제외하고는 A가 B보다 더 빠르게 충돌 후에도 더 빠르게 갈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A가 지금 5대 3으로 속도가 더 빠르다는 얘기는 크기가 A는 뒤로 가는구나. 오케이. 그러면 A의 속도가 5, B의 속도가 3, 5대 3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결국 운동량 보존으로 가자. A가 플러스 P 운동량 가지고 있었고 B가 정지 상태였으니까 운동량 0이고. 그러면 운동량의 합은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은 전체가 플러스 P다. 그러면 충돌 후에도 운동량의 합은 플러스 P가 돼야 되는데 운동량 크기 B는 1대 3이라 했어요. 그럼 A가 음인 거 우리 알게 됐으니까 A가 마이너스 1대 3이라 했으니까 X라면 운동량이 충돌 후의 운동량이야. B는 플러스 3X겠다. 그러면 이 두 운동량의 합은 여전히 뭐 돼야 돼요? 요거랑 요거의 합은 플러스 P 고정돼야 되니까 그러면 각각의 운동량은 A는 마이너스 2분의 P가 A의 운동량일 거고 충돌 후에 B는 운동량이 플러스 2분의 3P 이렇게 될 거다 이거지. 그래서 충돌 후 B의 속력을 V라고 한다면 A의 속도의 크기와 방향을 물었네요. 속력은 아까 3대 5라고 했잖아. 그럼 B의 속력이 V면 A의 속력은 그거의 3분의 5배니까 3분의 5V로 왼쪽으로 간다 이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5V 속도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오케이. 에서 보니까 수평면에서 AB 물체가 서로 마주보면서 V0, 2V0 속력으로 오고 있다. 자, A는 질량 줬고 M이고, 자, B는 질량이 없는 대신에 충돌 후에 A랑 B가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려줬어요. 자, 그러면 항상 충돌 전과 후로 각각의 물체가 질량이 있을 거고 그 질량의 속도 변화를 겪는다 맞지? 자, 이렇게 곱하면 그 물체가 충돌 전후로 겪는 운동량 변화량이라 있어. 자, 운동량 변화량은 그 물체가 받은 충격량,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충격량은 서로 같다 했다 맞지? 자, 그러면 운동량 변화량이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돼야 돼요. 자, 그러면 질량과 속도 변화량의 곱은 항상 크게 같아야 되니까 질량과 속도 변화량은 역수비다 알겠지? 그러면 질량을 모르니까 속도 변화량 B로 질량 B를 유추해보자. 자, 그러면 A는 충돌 전후로 속도가 어떻게 변했냐? 마이너스 V0로 변했다. 자, B는 충돌 전후로 속도가 어떻게 변하냐? 마이너스 2V0에서 뒤집어져서 V0 됐으니까 플러스 3V0 변했다 이거죠. 그러면 속도 변화량 크기만 따졌을 때 B가 3배 많이 변했으니까 질량은 반대로 A가 3배 더 커야 한다 이거지. 그럼 B의 질량은 3분의 1m이구나. 오케이. 그러면 기니디 보면 가에서 운동량의 크기는 B가 A보다 크다. 자, 가에서 처음 시작할 때는 A는 그냥 질량하고 속도 크기 비교하면 되지. MV가 운동량이니까. 질량이 A가 3배 더 큰데 속도는 B가 2배 더 크다 맞지? 그럼 A가 운동량이 더 크다 해야지. B가 더 크다 했으니까 틀렸고. 니은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가 받은 충격량 크기는 운동량 변화량은 A가 B랑 똑같을 거니까 그냥 A로 봐도 돼요. 그러면 질량 M이 속도 V0 변했으니까 충격량은 MV0 맞고 그 다음에 D가 B의 질량은 3분의 1임이었지 틀렸다. 오케이. 공간에서 점 O를 향해서 각각 질량이 M인 물체 AB와 질량이 2인 우주인이 V0 속력으로 일정히 운동한다. 자, 처음에는 질량 M, 2M이 전부 다 함께 V0로 운동한다 했으니까 전체 운동량이 4M V0다 맞지? 자, 여기서 이제 하나씩 던질 거야. 자, A, B를 순서대로 던지는데 A부터 해서 이제 밀면 자, 민다는 게 결국은 어떤 물체를 뒤에서 밀어준다. 앞으로 힘을 주면 민 사람은 뒤로 힘을 받겠다 맞지? 마찬가지로 작용 반작용이에요.
그러면 밀린 물체는 F라는 힘을 T초 동안 받을 거고, 마찬가지 작용 반작용, 뒤에서 민 사람은 반대 방향으로 F로 T초 동안 받을 거다 이거지. 그러면 민 물체는 플러스 FT, 그 다음에 뒤에서 민 사람은 마이너스 FT, 이러면서 이제 충격량을 주고 받을 거니까 결국은 운동량이 하나가 플러스 되면 하나가 마이너스 될 거다. 그러면 전체 운동량은 여전히 밀기 전과 밀고 나서 보조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A, B를 모두 밀고 난 뒤에 우주에 있는 속도는 3분의 1 V0로 됐고, A, B는 모두 밀고 나서 속도가 서로 같아졌다 이거죠. 자, 그러면 최종 상황이 우주인이 3분의 1 V0로 됐고, 다른 두 개의 물체는 각각 빨라졌겠지. 밀었으니까 뒤에서 V로 속력이 같아졌다. 자, 그러면 결국 마지막 모습도 운동량의 합은 보존이 돼야 되니까 EM이 3분의 1 V0, 그러면 3분의 2M V0와 MV가 두 개니까 EMV가 합해서 전체 4M V0랑 운동량이 보존된다 이거지.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V가 3분의 5 V0. 그럼 각각의 물체는 3분의 5 V0로 속력으로 그다음 같은 속도로 가게 됐다 이거죠. 자, A를 민 직후에 우주인의 속도를 물었으니까 A를 민 직후는 B는 A가 우주선이 함께 갖고 있다 맞지? 자, 그러면 A 하나 밀었고 A는 밀고 나서 속도가 우리가 방금 구한 3분의 5 V0 됐을 거고, 자, A랑 B랑 우주인은 각각 질량이 EM이니까 3M으로 함께 어떤 속도로 가고 있을 거다 이거지. V 다시 할까? 그러면 이때도 전체 운동량의 합은 4M V0로 돼야 되니까 3M V 다시 플러스 3분의 5 M V0가 4M V0. 그래서 3분의 7이니까 V 다시가 9분의 7 V0. 그러면 물체 한 개, B, A만 한 개 밀었을 때는 B와 우주인이 함께 9분의 7V0로 가고 있고, 밀린 A는 3분의 5V0가 됐을 거다 이거지. 그래서 우주인의 속도 물었으니까 한 개만 밀었을 때 9분의 7V0다 이거죠. 일단 2kg A가 5m/s로 정지하고 있는 B랑 충돌. 자, 충돌하고 나서 서로 주고받는 충격량을 줬네. 자, 충격량이 지금 넓이가 4다 맞지? 자, 그러면 A가 B에게 오른쪽으로 충격을 가할 거고, A는 B로부터 왼쪽으로 충격을 받으면서 운동량을 잃고 얻어가겠지. 결국 전체 운동량은 보존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 A의 운동량이 2kg이 5m/s였으니까 플러스 10이었다 맞지? 그러면 4를 주고 나서 운동량이 6 남아 있을 거고, 그래서 속도는 3m/s. 자, B는 4를 받아갔는데 원래 운동량이 0이었지. 그러면 4를 받아가서 나중 운동량이 4가 될 거니까 속도가 4m/s일 때 운동량이 4라는 소리니까 질량은 1kg이다. 그렇지? 기니디 보면 충돌 후 B의 운동량의 크기는 4지. 틀렸고, B의 질량 1kg 맞고, 그 다음에 충돌 후 A의 속력은 3m/s다. 그래서 답은 2D. 그림 가에서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운동하다가 A랑 B랑 충돌하고 앞에 마찰이 있는 수평면이 있네. 그러면 이 마찰이 있는 수평면에 들어가서 마찰력 받아서 나중에 이제 정지하겠죠. 자, 그런 이제 A, B의 운동량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프를 오른쪽에 줬어요. 자, 일단은 그래프 보니까 A가 출발할 때 운동량이 플러스 6이었고 B가 출발할 때 운동량이 0이다 맞지? 자, 그래갖고 1초일 때 충돌하는 것 같아. 1초를 기준으로 충돌했더니 A는 운동량을 2 잃고, 자, B가 그대로 받아가는 거지. 운동량은 이만큼 받아갔다 이거죠. 자, 그래서 B의 운동량이 2가 됐고 A 운동량은 4가 됐고, 자, 그리고 나서 충돌할 때는 두 물체가 한 위치에 있는 거라 했어. 물체 크기를 우리가 신경 쓰지 않을 거니까. 자, B가 정지했으니까 여기서 충돌하겠지. 자, 그러면 A랑 B는 1초일 때 충돌하고 나서 동시에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자, 근데 마찰이 있는 면에 들어가면 이제 운동량이 작아질 건데 B는 2초일 때, A는 3초일 때 작아졌다 맞지? 그러면 일단은 마찰면으로 들어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A는 충돌하고 나서 2초 걸릴 거고
B는 충돌하고 나서 1초. 같은 위치에서 충돌하고 나서 같은 위치에서 출발해서 걸리는 시간이 마찰 구간에 들어가는데 A가 B보다 2배 많이 걸렸네. 그러면 충돌 후의 모습이 A는 V, B는 EV, B가 A보다 2배 더 빠르다 볼 수 있겠네요. 시간이 절반밖에 안 걸렸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운동량 충격량 그래프에서 이제 운동량이 변화하는 이런 모습.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이 물체들이 받는 R자임이라 했어. 자, 그러면 어차피 마찰 구간에서 받는 힘이 마찰력일 거니까 B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B가 받는 마찰력, A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A가 받는 마찰력인데 마찰력 비교해 보니까 A가 B보다 4배 더 크네요. 네, 마찰력을 A가 4배 더 많이 받는다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까 우리가 속도를 봤는데 A가 V, B가 EV로 충돌 후의 속도가 B가 A보다 2배 더 크다 맞지? 자, 속도는 2배 더 큰데 충돌 후의 운동량이 B는 2고 A는 4다 맞지? A가 2배 더 크네. 자, 운동량은 질량이랑 속도를 곱한 걸 우리가 이제 운동량이라고 하니까 속력은 1대2인데 운동량은 2대1, 거꾸로 2대1이 된 거 보니까 질량이 A가 B보다 4배 더 커야 되는구나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기니디 보면 A와 B가 충돌하는 동안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와 같다. 이건 작용 반작용 관계라서 크기는 같다 했어. 방향은 반대고 맞고. 니은 A의 질량은 B의 질량의 2배이다. A 질량은 B 질량의 4배랬지. 틀렸고. 디귿 정지할 때까지 가속도의 크기는, 자, 가속도는 결국 마찰력 받으면서 가속도는 질량으로 나누면 가속도 나오겠다 맞지? 그러면 마찰력도 A가 B보다 4배로 많이 받고 질량도 A가 B보다 4배 더 크니까 질량 4배 더 큰데 힘을 4배로 많이 받으니까 결국 가속도는 서로 같다. 그래서 A, B 같다 돼야지. 틀렸다. 답은 기억. 이와 같이 수평면에서 물체 A와 B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오고 있는데 일단 오른쪽 그래프가 위치 시간 그래프네요. 자,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는 우리가 기울기를 이용해서 앞에서 배웠듯이 기울기를 이용해서 두 물체의 속도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했어요. 자, 일단은 기울기 값이 다 나오네. 그럼 계산해 놓읍시다. 자, 일단 2초를 기준으로 A, B의 속도가 변하는 거 보니까 충돌했고, 자, 역대 충돌하고 충돌 전의 모습은 2초 전에. 자, A는 기울기가 1이다 맞지? 그러면 오른쪽으로 1m/s. B는 기울기가 음인 거 보니까 왼쪽으로 가고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m/s. 요게 충돌 전에 두 물체의 속도의 모습이고 충돌하고 나니까 B는 이제 올라가는 그래프 됐으니까 플러스 2분의 1m/s로 오른쪽 가게 됐고, 자, A는 반대로 마이너스 4분의 1m/s로 왼쪽으로 가게 됐다 이거지. 자, 그러면 결국 B의 속도와 A의 속도가 충돌 전후로 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면 질량에 대한 정보를 유추할 수 있다 했어요. 자, A는 충돌 전후로 1에서 마이너스 4분의 1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5m/s 변했고, B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플러스 2분의 1이 됐으니까 플러스 1m/s 변했다 맞지? 속도 변화량의 B랑 그 물체들의 질량 역수비, 질량의 역수 관계다 했으니까, 자, 속도 변화량이 크기를 보면 4대 5다 맞지? 그러면 질량은 반대로 B가 A보다 더 큰 5대 4 될 거다 이거지. 그래서 A 질량은 1kg이라 했으니까 B 질량은 4대 5였으니까 4분의 5kg. 이렇게 보면 되겠네. 자, 그래서 기니디 보면 기억은 1초일 때 A 운동량이네. 그럼 1초일 때 그냥 A 운동량 적어주면 A 속력이 1이었으니까 1m/s로 1kg. 그러면 운동량 크기 1 맞고. 니은 충돌하는 동안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뭘로 구해도 크기는 상관없다 했어요. 똑같다 했으니까. 자, 일단 B가 A로부터 받은 거, B는 질량이 4분의 5kg. 속도는 1만큼 변했죠.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플러스 2분의 1이 됐으니까. 그러면 4분의 5kg이 1 변했으니까 4분의 5 뉴턴 세크 맞고. 디귿 B의 질량은 4분의 5kg이지. 틀렸다. 그래서 답은 기니. 이번 페이지에서는 충돌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자, 일단 충돌의 종류로 아래 밑에 있는 표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밑에 표를 보면 충돌이 세 종류로 표현되어 있다 맞지? 자, 이거 보면 탄성 충돌, 탄성이 아니다 해서 B자 붙여서 비탄성 충돌. 자, 그리고 그 비탄성 충돌 중에서 좀 특이한 충돌로 완전 비탄성 충돌. 요 세 가지로 이제 충돌을 구분합니다. 자, 일단 표를 보면 운동량 보존. 자, 앞에서 우리가 운동량 보존 법칙 했다 맞지? 주고받는 운동량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서로 같아서 결국은 모든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충돌 전후로 보존된다. 일정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 운동량 보존은 모든 충돌에서 다 성립할 거기 때문에 탄성, 비탄성, 완전 비탄성 모두 운동량 보존 법칙은 성립한다. 이거죠. 자, 근데 이제 에너지 보존인데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는 물체들의 운동 에너지의 합이에요. 자, 일단 보통 충돌이 일어나면 우리 현실 세계에서 충돌이 일어나면 뭐 소리가 기본적으로 나고 그 다음에 뭐 충돌이 심하면 열이나 빛도 난다 맞지? 자, 이런 식으로 그 소리, 빛, 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에너지거든. 그러면 운동을 하다가 충돌을 하게 되면 그런 에너지 쪽으로 뭔가 손실이 생긴다 이거지. 그러면 충돌 전보다 충돌 후에는 운동 에너지가 항상 손실이 되면 작아질 건데 합이 줄어들 거다 이거지. 근데 이제 이상적인 충돌이라고 해서 에너지까지 보존이 되고 줄어들지 않는 충돌을 우리가 탄성 충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이제 충돌은 비탄성 충돌로 구분을 할 거, 고 이제 비교를 할 건데 비탄성 충돌 중에서 그 약간 진흙 같은 거 두 물체가 충돌을 했는데 뒤에서 충돌하는 물체가 진흙 같은 놈이라서 붙었어. 그래서 충돌하고 나서 붙어서 한 물체로 가는 두 물체가 있다면 그거는 이제 완전 비탄성 충돌이다 표현한다 이거죠. 자, 이제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충돌을 탄성 충돌,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충돌을 비탄성 충돌. 그 중에서 함께 충돌하고 나서 두 물체가 따로가 아니고 함께 움직이는 충돌을 완전 비탄성 충돌.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충돌이다 이거지. 자, 근데 이제 운동 에너지를 이제 뒤에서 할 건데 일단 식을 한번 적어 보면 운동 에너지는 물체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2분의 1 mv 제곱. 자, 운동량은 우리가 P는 mv라고 표현한다 맞지?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조금 상황이 질량과 속도의 변화량이 두 물체가 충돌하면서 겪는 충격량이자 운동량의 변화량인데 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방향은 반대지만 크기가 서로 동일해야 한다. 자, 그래서 질량과 속도 변화량의 곱이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얘들 둘의 관계는 역수관계다. 질량이 만약에 2대1이면 속도는 질량이 작은 놈이 2배 더 많이 변해야 한다 이거지. 자, 요걸로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서서 풀었어. 자, 근데 에너지 보존은 충돌 전의 운동 에너지와 충돌 후의 운동 에너지의 합은 이제 우리가 충돌 전에 A는 어떤 속도고 B는 어떤 속도다 했고 그다음에 충돌 후에 A가 속도가 어떻게 줄었고 B가 속도가 늘어서 어떻게 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충돌 전의 운동 에너지는 A랑 B를 각각 구해서 더하면 이게 운동 에너지 합이다 이거지. 그거랑 충돌 후에 A의 운동 에너지, B의 운동 에너지 구해서 더해주면 이게 충돌 후에 운동 에너지 합인데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보존이 안 된다 이거지. 소리, 빛, 열 이런 것들로 에너지가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존이 되는 충돌을 이상적인 충돌을 탄성 충돌이라고 하는데 일일이 우리가 이제 운동 에너지를 구해 가면서 탄성 충돌이냐 비탄성 충돌이냐를 비교하려니까 이 V제곱이라는 항 자체가 좀 까다롭더라 이거지. 자, 그래서 이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 보존이 되지 않는다, 탄성 충돌이다, 비탄성 충돌이다를 확인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직접 구하지 않고 여기 보면 오른쪽에 반발계수라고 있다 맞지? 반발계수 자체가 뭔지는 그게 안 중요한데 이 앞에서 우리가 상대 속도를 했어. 자, 이 상대 속도는 만약에 물체가 여기 위에 있는 그림을 한번 봅시다. 여기 바로 위에 있는 그림 보니까 A가 4kg인데 3m/s로 가고 있고 B가 2kg인데 1m/s로 가고 있다 맞지? 자, 그러면 얘들 둘의 상대 속도는 뒤에 있는 A가 B보다 빠르기 때문에 얼마만큼 빠른지 다가가는 2m/s의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자, 요게 이제 얘들의 충돌 전의 상대 속도인데, 충돌 전에는 항상 다가가는 게 맞겠지. 자, 충돌 후에 A가 지금 요거는 속도를 다 줬네. 4kg이 2m/s가 되었다 줬으니까, 자, A가 속도가 3에서 2가 됐네. 그러면 A는 속도가 1m/s 변했다. 자, 질량이 A가 B보다 2배 더 크기 때문에, 자, A가 1m/s 변하면 질량이 절반인 B는 2배로 많이 2m/s 플러스 방향으로 변해야겠네. 그러면 V 속력은 3m/s다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고, 자, 충돌 후의 상황이 2m/s A 속도, 3m/s B의 속도니까 B가 A보다 1m/s 더 빠르네. 그러면 얘들 둘은 멀어지겠지. 자, 멀어지는 상대 속도 1m/s가 되었다 이거지, 충돌 후에. 자, 그래서 충돌 전의 상대 속도의 크기와 충돌 후의 상대 속도의 크기를 비교해 보니까 상대 속도의 크기가 줄었네. 자, 상대 속도의 크기가 줄어들면 요거는 에너지가 보존이 되지 않는 비탄성 충돌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 이거지. 자, 그러면 에너지가 보존되는 탄성 충돌이 되려면 얘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충돌 전의 상대 속도의 크기인 2m/s가 그대로 유지되는, 멀어지는 속도가 2m/s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충돌의 결과가 일어났다면 그거는 탄성 충돌이다. 그죠? 에너지가 보존되는. 그걸로 이제 얘가 탄성 충돌이다, 에너지가 보존되는 비탄성 충돌이다,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비탄성 충돌이다 하는 거를 우리가 상대 속도로 판단을 해보자.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세 번째 요 완전 비탄성 충돌은 그러면 그 상대 속도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물체가 충돌 후에 따로 놀지 않고 함께 움직인다 했으니까 함께 움직이는 물체는 속도가 같겠지. 그러면 상대 속도로 따지면 상대 속도는 0이겠죠. 그래서 충돌 후에 상대 속도가 멀어지지도 다가가지도 않고 0이 되는 이런 상황이 완전 비탄성 충돌이다 이거죠. 이렇게 위에 한번 돌아가서 보면, 자, 일단 첫 번째 그림 보니까 A가 3m/s 오른쪽으로, B가 3m/s 왼쪽으로. 그러면 일단 상대 속도를 비교해 보면 상대 속도는 다가가는 6m/s다 하죠. 자, 근데 이제 B가 나왔네. B가 속도가 오른쪽 1m/s 플러스 1m/s가 됐다 맞지? 그러면 B의 속도가 4m/s 오른쪽으로 변했네. 자, 질량이 1대 2니까 A가 질량이 B보다 절반이다. 그러면 A의 속도는 2배로 많이 변해야 된다. 그래서 8m/s 변할 거고 방향은 음으로 변하겠죠. 그러면 나중 속도는 3m/s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8m/s 변했으니까 뒤집어져서 왼쪽 5m/s 될 거다. 그치? 자, 그랬더니 충돌 후에 상대 속도를 보니까 마이너스 5랑 플러스 1이다 맞지? 그러면 상대 속도는 서로 멀어지는 상황이고 그 멀어지는 속도가 6m/s가 됐네.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 같이 다가가는 속도의 크기와 충돌 후에 멀어지는 속도의 크기를 비교해 보니까 속도의 크기가 똑같네. 그러면 상대 속도의 크기가 유지되는 충돌이다. 그치? 요게 다른 말로 하면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탄성 충돌이다. 오케이. 밑에도, 자, 질량 나와 있으니까 바로 속도 변화 보면 되겠지. 1kg, 2kg. 그러면 A가 질량이 절반이니까 속도는 B보다 2배 많이 변해야 돼. 자, A가 속도가 5에서 1로 줄었네. 그러면 4m/s 왼쪽으로 변했다 맞지? 자, 그러면 B는 그거보다 절반만 변해야 된다 했으니까 얘는 2m/s 오른쪽으로 변할 거다. 그래서 B의 나중 속도는 오른쪽 3m/s. 자, 그러면 충돌 전후의 상대 속도를 비교해 보면 충돌 전에는 다가가는 속도가 4m/s. 충돌 후에는 1, 3이니까 멀어지는 속도가 2m/s. 자, 그러면 상대 속도의 크기가 유지가 되지 못했다 맞지? 그러면 이런 충돌은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비탄성 충돌이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그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는 충돌을 우리가 탄성 충돌이었고, 그 다음에 보존되지 않는 충돌을 이제 비탄성 충돌, 완전 비탄성 충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위에서 얘가 탄성 충돌을 했잖아. 그 운동 에너지를 보존되는지 한번 계산만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은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한다 했어요. 자, 요거는 이제 뒤에서 좀 더 익힐 거야.
그래서 2분의 mv제곱에 대입해서 그 값만 구해서 보존이 되는 충돌인지 한 번만 확인만 해보자고. 자, 일단은 충돌 전에 A의 모습이 질량 1kg 넣고 V 3m/s 제곱 3m/s 넣으면 A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9줄이다 맞지? 자, B도 마찬가지 2랑 3이면 넣어주면 B의 운동 에너지는 9줄. 그래서 도합 전체 충돌 전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27줄이다 맞지? 자, 요 운동 에너지랑 그다음에 충돌 후에 A의 운동 에너지, B의 운동 에너지 합은 A는 질량 1에 속력 5m/s 됐으니까 A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25줄. B의 운동 에너지는 2kg의 속력 1이니까 B의 운동 에너지는 1줄. 그래서 더해주면 도합 얘도 마찬가지 2분의 27줄.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지 않고 보존이 됐네요. 그럼 요거는 탄성 충돌이다 알겠지? 그래서 앞으로 뒤에서는 탄성 충돌, 비탄성 충돌을 구분할 때는 상대 속도의 크기가 줄었나 안 줄었나로 비교한다 알겠죠? 오케이. 자, 밑에 요 반발 계수 1인 충돌 요걸로 한번 가볼게요. 자, 반발 계수는 됐어. 그 반발 계수 1인 충돌이라는 게 결국은 탄성 충돌인데 우리가 앞에서 탄성 충돌은 에너지 충돌 전후로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충돌을 탄성 충돌이라 했어요. 자, 그러면 밑의 경우를 탄성 충돌로 한번 만들어 보라는 얘기거든. 자, 충돌 전의 모습이 1kg이 3m/s, 2kg이 정지 상태로 출발했어. 자, 이 상태에서 충돌했는데 충돌 후에 속도를 하나도 주지 않았다 맞지? 그래 놓고 탄성 충돌을 했다라는 조건을 줬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일단 1kg은 2kg보다 질량이 절반이기 때문에 속도는 2배 많이 변해야 된다. 요까지 우리가 했었잖아. 그러면 1kg이 속도가 2배 많이 변해야 되니까 2x 변했다면 2kg은 속도가 플러스 방향으로 x 변할 거다. 그러면 1kg의 나중 속력은 3에서 2x만큼 줄었으니까 3-2x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 비물체는 정지에서 x만큼 늘어났으니까 속도 자체가 x 되겠죠. 자, 근데 탄성 충돌로 문제를 풀라, 에너지가 보존되는 충돌로 문제를 풀란 거는 결국 상대 속도의 크기가 유지되는 충돌이다 이거지. 그러면 충돌 전의 모습이 A가 3m/s로 오른쪽, B는 정지니까 얘들 둘의 상대 속도는 다가가는 3m/s. 충돌 후에는 두 물체가 멀어지고, 자, 멀어지는 속도가 크기가 유지되는 3m/s가 되면 이게 탄성 충돌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멀어지는 3m/s가 되려면 A의 속도보다는 B의 속도의 크기가 3만큼 더 빠르면 되겠다 맞지? 그러면 A 속력이 3-2x 요거보다 3만큼 더 큰 게 B의 속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러면 3x가 6이니까 x는 2. 그래서 2만큼 변화시키면 되니까 a는 x 2 넣으면 마이너스 1 된다 맞지? 그러면 얘는 속도를 뒤집어 주면 된다 이거지. b는 x가 2 나왔으니까 2m/s. 그러면 충돌하고 나서 b는 오른쪽으로 갈 거고 a는 왼쪽으로 1m/s로 갈 거다 이거죠. 자, 예를 들면 운동량 보존은 그 질량역 수비로 속도 변화량을 줬기 때문에 운동량 보존 법칙을 성립할 거고 당연히. 자, 탄성 충돌이다 하는 거는 그 상대 속도의 크기. 자, 결국은 A가 마이너스 1, B가 플러스 2로 가면 얘들 둘의 상대 속도는 멀어지는 3m/s가 될 거니까 상대 속도의 크기는 유지가 됐다 맞지? 그래서 이런 충돌을 우리가 탄성 충돌이라고 한다. 오케이. 이제 비탄성 충돌, 우리 앞에서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충돌을 이제 비탄성 충돌이라고 한다 했어요. 자, 에너지 보존되는 충돌인 탄성 충돌을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상대 속도의 크기가 보존되는 충돌이라고 우리가 배웠으니까, 비탄성 충돌,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충돌은 상대 속도의 크기가 충돌 전보다 작아지는, 커지는, 에너지가 증가하는 충돌은 없어. 그래서 에너지가 손실되는 요 비탄성 충돌은 상대 속도의 크기가 줄어든다. 요걸로 대신해서 설명하자 이거지. 자, 요수 소개된 거 보니까 일단은 1kg, 3kg 두 공이 충돌 전의 모습이 A가 5m/s. 자, B는 정지였고 충돌 후에 B의 속도를 먼저 줬네. 그럼 B부터 먼저 보면, 자, 충돌 후에 B가 정지에서 2m/s로 오른쪽으로 플러스 2m/s 변했다 맞지?
자, 속도 변화량과 질량은 역수관계라 했으니까 A가 B보다 질량이 3분의 1로 작으니까 반대로 속도 변화량은 A가 B보다 3배 더 클 거다. 자, 그러면 B가 2 변했으니까 A는 반대 방향으로 3배 더 크게 6m/s 변할 거다 이거죠. 그러면 5m/s에서 6m/s 변했으니까 왼쪽으로 마이너스 1m/s. 자, 우리가 이제 충돌 전과 충돌 후의 상대 속도의 크기를 비교하면 이게 충돌 전후 에너지가 보존되는 충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했어요. 지금은 충돌 전의 상황이 다가가는 5m/s, 충돌 후의 상황이 1m/s 왼쪽, 오른쪽으로 2m/s니까 멀어지는 3m/s. 그러면 충돌 전과 후로 비교해보면 상대 속도의 크기가 줄었다 맞지? 그럼 얘네들은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비탄성 충돌이다 이거지. 오케이. 그리고 밑에도 보니까 완전 비탄성 충돌 중에서 특이한 케이스. 자, 두 물체가 충돌 후에 속도가 똑같이 함께 간다 이거지. 자, 운동량은 여전히 보존돼야 되니까 운동량의 합은 충돌 전과 충돌 후에 같다.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충돌 전에 운동량은 질량 M1이 V의 속력으로, M2는 정지였죠. 그래서 충돌 전에 전체 운동량의 합은 M1 V1, 오른쪽이니까 플러스. 자, 요거랑 충돌 후에 전체 운동량의 합이 같은데 충돌 후에 완전 비탄성 충돌은 물체가 상대 속도에 0, 함께 가는 충돌이었어. 그래서 M1과 M2가 함께 가니까 전체 질량 M1 플러스 M2가 V-의 속력으로 간다 보면 되겠죠. 그러면 M1 플러스 M2의 V-. 그래서 완전 비탄성 충돌한 후에 두 물체의 속도는 M1 플러스 M2분의 M2분의 M1V1 이 속도로 함께 움직일 거다. 그래서 결국 완전 비탄성 충돌은 충돌 후에 물체가 한 물체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물체를 하나로 고려하고 운동량은 전체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과 같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된다. 알지? 자, 밑에 보니까 이제 총알이 나무 토막에 박힌다. 자, 박힌다는 거는 한 물체가 되었다 이런 뜻이니까 한 덩어리가 된 물체의 속력과 충돌 후의 운동 에너지 손실량. 자, 손실량을 물어보는 거 보니까 에너지가 보존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 자, 일단 충돌 전의 상황이 총알이 질량이 스몰 m이고 속도가 v. 그러면 총알의 운동량은 mv. 오른쪽 플러스. 자, 나무 토막은 정지 상태였으니까 운동량 0. 그러면 총합이 플러스 mv. 총알의 운동량이다 맞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박히고 함께 간다. 자, 박히고 나서 질량 m, 질량 라지 m 함께니까 라지 m 플러스 스몰 m 한 덩어리가 어떤 v-의 속력으로 간다고 하자. 그러면 라지 m 플러스 스몰 m이 v-의 속력으로 가는 거랑 충돌 전의 총알의 운동량 mv는 서로 같은 거다 이거지. 그래서 v-구해보니까 라지 m 플러스 스몰 m분의 스몰 mv. 요게 충돌 후에 한 덩어리가 된 물체들의 속력이고, 자, 에너지 손실될 거야. 완전 비탄성 충돌이니까 B자가 붙는다 맞지? 자, 손실된 양 물었으니까 손실된 양은 처음 운동 에너지에서 나중 운동 에너지를 빼면 손실된 양 구할 수 있겠다 맞지? 그러면 처음 운동 에너지는 운동은 총알만 하고 있었다 맞지? 충돌 전에. 그러면 운동 에너지 식은 요 EK 하는 게 카이네틱 에너지, 요게 운동 에너지를 표현한 방법이야. 운동 에너지 식은 2분의 1 mv 제곱이다. 이거 한번 사용해 봅시다. 각각의 질량, 그러면 총알의 질량이 충돌 전에는 m, 충돌 후에는 충돌 전에 총알의 속력은 v였으니까 v 제곱 2분의 1. 요게 전부 다 맞지? 요게 충돌 전에 운동 에너지 합이고. 자, 충돌 후에 운동 에너지의 합은 충돌 후에도 한 물체니까 2분의 1의 전체 질량이 라지 m 플러스 스몰 m, 속력이 라지 m 플러스 스몰 m 분의 스몰 mv 제곱. 그러면 충돌 후에 에너지네. 자, 제곱항하고 요 비교해주면 요거 하나 밑에 있는 하나 날라가겠다 맞죠? 자, 그러면 이 라지 m 플러스 스몰 m은 하나 있고 위에 스몰 m 제곱 있고 v 제곱. 요거를
2분의 1의 스몰 m v 제곱에서 빼주면 되겠네. 자, 근데 이제 요걸 좀 적어 보면, 자, 2분의 1 mv 제곱으로 빼내보면 2분의 1 mv 제곱에 뭐를 곱한 건 라지 m 플러스 스몰 m분의 스몰 m을 곱한 거랑 같다, 맞지? 충돌 후의 에너지가. 충돌 전의 에너지는 그냥 2분의 1 스몰 mv 제곱이었으니까 이렇게 빼고 나면 손실된 에너지, 손실된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에 라지 m 플러스 스몰 m분의 라지 m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 요게 이제 비탄순 충돌한, 완전 비탄 충돌한 후에 두 물체가 잃어버리는 손실되는 에너지 양이다. 오케이. 이번 페이지에서는 이제 상대 속도의 변화량의 크기와 이 물체, 각 물체의 속도 변화량의 크기 관계 이렇게 볼 건데, 일단 앞에서 우리가 이제 상대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상대 속도의 크기가 유지되는 충돌을 탄선 충돌, 유지되지 않고 줄어드는 충돌을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비탄소 충돌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자, 요 이제 개념 확인해서 보면, 자, 오른쪽 그래프들이 전부 다 상대 속도를 알려주는 그래프들이야. 자, 요 밑에 보니까 이제 A 물체와 B 물체가, 자, A 물체는 어떤 속력으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고 B 물체는 정지하고 있는데, 지금 충돌 전에 얘들 둘의 사이의 거리를 x라고 뒀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프에서 이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그래프를 그려줬어. 자, 일단은 거리 시간 그래프에서 나오면, 이 거리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의 의미는 속력 내지 속도의 의미다, 맞지? 자, 근데 지금 이 그래프에서 y축이 어떤 한 물체의 위치를 알려주는 그래프가 아니라 두 물체 사이의 거리를 알려주는 그래프야. 자, 그러면 요 보니까 이제 0초일 때 두 물체 사이에 떨어져 있는 거리는 8m였는데, 꾸준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다가 2초가 지났을 때 두 물체 사이의 거리는 0이 되었다, 이 소리잖아. 자, 일단은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0이 되었다는 거는 서로 만났다는 얘기고, 만났으면 충돌이 되어본다는 뜻이 맞지. 자, 그러면 2초일 때 충돌이 일어났다는 얘기고, 2초가 지났을 때 두 물체 사이 거리가 8에서 0으로 줄어들었다. 그럼 8m 따라잡았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0초에서 2초까지 충돌 전의 모습은 두 물체가 서로 다가가는 상황이구나. 자, 다가가는 속도가 2초 만에 8m 사이 거리 8m를 따라잡았으니까, 충돌했으니까 다가가는 속도는 4m/s다.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게 결국은 이 그래프에서 0초와 2초 사이의 기울기를 구해주면, 여기 기울기가 2분의 8 해서 마이너스 4가 나올 건데, 이 마이너스 4의 의미가 상대 속도, 다가가는 4m/s의 의미다, 이거죠. 한 번 더 보면 2초 이후에는 충돌 후의 모습이지, 그래프의 기울기가 2초 만에 4m 멀어졌으니까 플러스 2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플러스 2라는 요 기울기는 결국 상대 속도, 멀어지는, 충돌 전에 멀어지는 2m/s를 표현하는 거다, 알겠지? 그러면 일단 두 물체의 모습이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상대 속도가 다가가는 4에서 멀어지는 2가 되었구나. 자, 그러면 다가가는 4m/s. 처음에는 B가 정지 상태에 있었으니까 A의 속도를 어떻게 두면 다가가는 4m/s 상황이 될까 보니까 A가 오른쪽으로 저 속도 그대로 가면 되겠네요. 4m/s로 가면 다가가는 4m/s 상황이다, 그죠? 그리고 충돌하고 나면 얘들 둘은 멀어지는 2m/s가 된다. 요게 지금 조건이야. 자, 그러면 멀어지는 2m/s가 되게 만들어 주되, 모든 충돌은 운동량이 보존된다 했으니까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기 위해서 A가 잃어버리는 운동량과 B가 얻어가는 운동량이 셈셈이로 같아야 된다. 즉 질량과 속도 변화량의 곱이 모든 물체가 크기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질량과 속도 변화량은 요 둘은 역수관계다. 자, 그러면 질량을 똑같이 줬으니까 이 문제에서는 속도 변화량도 크기가 똑같아야 한다. A가 X만큼 줄었으면 B는 X만큼 늘어난다, 이거죠. 자, 그러면 A의 X만큼 줄어든 속력을 표현해보면 4였다가 X만큼 줄었으니까 4-X. 자, B는 X만큼 속도가 늘었는데 처음이 정지였지. 그러면 늘어난 속도 그대로 얘 속도 X. 자, 근데 요 마지막 충돌 후의 상황이 멀어지는 상황이면서 2m/s가 되게.
자, 그럼 멀어져야 되니까 B가 A보다 빨라야 되고, 얼마만큼 더 빠르면 2m/s만큼 더 빠르면 멀어지는 2m/s 상황이겠다. 알겠지? 그래서 B의 속력 X에서 A의 속력 4-X를 빼주면 요게 B가 2m/s만큼 더 커야 되니까 2가 된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X가 3m/s 나오고, 자, 그럼 X가 3일 때 A는 1m/s 찍었고 B는 충돌 후에 3m/s 찍을 거다. 알겠죠? 그러면 충돌 후의 모습이 A는 오른쪽으로 1m/s, 자, B는 오른쪽으로 3m/s. 그러면 멀어지는 2m/s 확인됐고, 그 다음에 운동량 보정 법칙도 성립하겠죠. 질량과 속도 변화량 B를 맞췄으니까. 자, 그래서 충돌 후의 모습이 이렇게 된다. 자, 요거를 근데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기 마지막 식을 한번 봅시다. 자, x에서 마이너스 4-x를 뺐으니까 플러스 x에 마이너스 4, 요게 2가 되는 상황이다. 맞지?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상대 속도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자, 상대 속도는 다가간다, 멀어진다가 상대 속도에서는 부호의 역할이었어. 자, 그러면 다가가는 4m/s에서 멀어지는 2m/s, 상대 속도가 이렇게 변한 거다. 맞죠? 자, 그러면 다가가는 거와 멀어지는 거는 상대 속도에서 부호가 반대인 경우니까 부호가 바뀌면서 뒤집히면서 4m/s에서 2m/s로 바뀌면 상대 속도의 변화는 총 얼마냐? 이게 6m/s다. 알겠지? 그러면 우리가 그 밑에서 식을 적어서 풀 때도 마이너스 4, 이게 다가가는 속도 4m/s에서 플러스 2, 멀어지는 속도 2m/s가 됐다. 맞죠? 얼마만큼 변해서, 요거만큼 변해서 그렇게 됐다 이거죠. 자, 그래서 항상 식을 세워보면 이런 느낌이 건데, 다가가는 속도에 플러스 속도의 변화량 때문에 멀어지는 속도로 바뀌었다 이거죠. 멀어지는 속도. 자, 지금은 다가가는 속도가 6이었어요. 6이 아니고 4였어. 그래서 멀어지는 속도가 2가 됐어. 그러면 얼마만큼 변해야 돼? 6만큼 변해야 한다. 맞지? 자, 그러면 델타 V 상대 속도의 변화량이 총 플러스 6이 돼야 되는데, 자, 상대 속도의 변화량을 보니까 이게 x 플러스 x다. 맞지? 자, x는 a가 줄어든 양도 b가 늘어난 양도 각각 x니까 그게 둘이 더해져서 2x가 된 거잖아. 자, 그러면 이 상대 속도의 변화량에는 결국 두 물체의 뒤에서 때려박는 물체는 속도가 음으로 변하겠지. 이건 다를 수 있으니까 델타 V1 할까요? 그럼 마이너스 V1. 그 다음에 하나는 플러스 V2. 요 V1과 V2는 질량의 역수비로 관계가 성립할 거고, 근데 결국 V1과 V2 크기를 더해서 결과적으로 얘가 총 얼마 돼야 한다. 지금은 플러스 6이 돼야 한다. 그죠? 근데 둘 다 크기가 같으니까, 질량이 같으니까 각각이 3이 된 케이스가 지금 상황이다. 그죠? 자,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자, 질량을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얘가 2m이고 얘가 m이야. 자, 그러면 얘들 둘이 충돌을 하겠지. 자, 충돌하는 상황이 다가가는 속도 얘 2v 줄게. 다가가는 속도 v인 상황이라고 하죠. 자, 충돌 후에 각각의 물체의 속도는 모르겠는데 멀어지는 속도 v가 돼야 된대. 자, 그러면 얘들 둘이 충돌 후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 알겠죠? 자, 그거를 다가가는 속도 v에서 멀어지는 속도 v가 됐다면 상대 속도에서는 부호가 반대로 뒤집힌 거다. 맞지? 그러면 총 얼마가 변한 거냐? 2v가 변한 거다. 알겠죠? 자, 근데 이 질량이 A, B가 각각 2m이랑 m이기 때문에 A, B는 속도 변화가 A보다 B가 2배 더 커야 한다. 질량의 절반이니까. 그러면 A가 X 변하면 B는 2X 변할 건데, 이 X 변화와 2X 변화의 총합 3X 변화가 어차피 2V가 돼야 되니까, A랑 B의 요 X, 2X 속도 변화량은 전체 2V에서 질량의 역수비로 나눠 먹은 거랑 똑같겠네. 그러면 전체 1대2 그게 2V니까
전체 EV 중에서 3분의 1. 3분의 2V는 A가 속도가 그만큼 변해야 되고 3분의 4V는 B가 속도가 그만큼 변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충돌의 모습은 A가 3분의 2V 줄어들었을 거니까 3분의 4V 됐을 거고, 자 B는 3분의 4V 늘어났으니까 3분의 7V 모습으로 마무리될 거다. 그러면 멀어지는 속도 V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그렇지? 오케이, 밑에도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밑에 상황도 보니까 A랑 B가 각각 2kg, 4kg. 중요한 거는 A보다 B가 질량이 2배 더 크다는 거. 그러면 A의 속도 변화보다는 B의 속도 변화는 절반밖에 안 될 거다. 그죠? 자, 근데 처음에 출발할 때, 자, 오른쪽 그래프 보니까 또 XT 그래프,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려주는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상대 속도. 2초 만에 6m가 따라잡혀서 충돌을 했으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3, 즉 다가가는 3m/s. 자, 그 다음에 충돌 후에는 2초 만에 6m 똑같이 멀어졌네. 그럼 플러스 3, 멀어지는 3m/s가 되었다. 충돌 전과 후에 다가가는 속도와 멀어지는 속도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 거 보니까 얘는 에너지가 보존되는 탄성 충돌이구나. 자, 그리고 그 변화를 살펴보니까 다가가는 3에서 멀어지는 3, 6m/s만큼 두 물체의 속도, 상대 속도가 변했구나. 자, 그래서 왼쪽으로 가보면 일단 충돌 전의 상황이 다가가는 속도 3m/s였다가 되려면 A가 4m/s니까 뒤에 물체가 더 빨라야 충돌이겠지. 다가가는 상황이겠지. 그럼 B보다 A가 3m/s가 더 빠르게 만들어주면 되니까 B의 속도는 오른쪽으로 1m/s. 자, A가 B보다 질량의 절반이니까 A가 2배로 많이 변하면 B는 V 변하겠다. 그러면 A의 충돌 후 속도는 4-2V, B의 충돌 후 속도는 1+V. 근데 충돌 후에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이번에 멀어지는 3m/s. 그럼 B의 속도 1+V가 A의 속도 4-2V보다 얼마 더 빠르게, 3만큼 더 빠르게 풀어주면 된다. 그래서 1-4의 플러스 V에 플러스 2V 이렇게 해주는 게 이게 3이다. 풀었으면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요게 마이너스 3, 요게 플러스 3, 요게 플러스 3V. 자, 이렇게 되는 이유가 얘는 다가가는 속도에서 플러스 3V만큼 A는 2V, B는 V 변해서 총 플러스 3V만큼의 상대 속도의 변화가 생겼는데, 그래서 결국 마지막 최종 상대 속도는 플러스 3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러면 플러스 3V 총 상대 속도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3을 플러스 3으로 바꿨으니까 속도 변화를 이만큼 바꿨구나. 그러면 V는 2m/s. 그래서 충돌 후에 B의 속력을 물었으니까 1m/s에서 2m/s 더 더해져서 얘는 3m/s가 되었다. 오케이.